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조갑제닷컴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글 제목을 탁 보니까 제 생각하고 아주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그 글을 쓴 분 이름을 보니까 참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아주 급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그런 분인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전직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 저보다는 한참 선배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용하는 필명이 문무대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죠? 문무대왕. 그러니까 삼국시대 신라의 29대 임금,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문무왕은 아들인데, 이 문무왕이 김유신 장군과 함께 삼국 통일을 이룩한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 삼국사기 같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무대왕이라는 분은 조갑제닷컴에 좋은 글들을 많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글 제가 몇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사태 그 행사장에서 그때 독재자의 후회 하는 말을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풍자해가지고 독재자의 후회와 약탈자의 후회라는 글도 쓰셨고,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그분을 겨냥해가지고 언론인 출세의 모델이 이낙연 총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글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 유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시민의 정체성. 그래, 유시민의 존재 이유가 뭐냐? 유시민의 정체성은 요설인가, 촉새인가, 아니면 작가인가? 라는 글을 썼는데, 요설이 무슨 말입니까? 요설이란 것은 타인의 마음을 홀리려 드는 요망한 말을 요설이라 합니다. 요설. 그리고 촉새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말이 아주 가볍거나 방정맞은 사람을 우리가 촉새라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에 대해 가지고 유시민의 정체성은 요설인가, 촉새인가, 아니면 작가인가 하는 글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의 취지는 뭐냐?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글의 주제로 삼은 게 뭐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弾道미사일 발언입니다.弾道미사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월 21일 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지휘관하고,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때 모두 연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탁 합니다. 최근 북한의弾道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弾道미사일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아니弾道미사일이 뭐냐, 혹시弾道미사일이라고 잘못 표현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달라 하고 이제 지적을 막 하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다른 언론에 보면은 그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가가서, 대통령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탄도미사일이
그게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오히려 반문하고는 단거리 미사일이죠. 라고 말했다 하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문재인 대통령은弾道미사일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무대왕이라는 분은 이런 과정을 글의 제일 앞부분에 다 소개한 뒤에 이렇게 이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이 쓰신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프닝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 대해 대변인이 확인을 해야 하고 해설만 해야만 하는 상태라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대변인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지경인데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의문을 딱 제기를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또 나갑니다. 어떻게 쓰셨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혼미하다면 이건 참으로 중대한 국가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중대한 국가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한미 양국의 군 주요 지휘관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弾道미사일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심각함이 있다. 우려되는 바 크다.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요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연배가 높고 전직 아주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이분 계속 이어지는 글에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언과 말 잘못한 거, 실수, 잘못하는 행동,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다. 동남아 순방 때 아침 저녁에 따라 달리 해야 할 인사말을 바꾸어서 엉터리로 한 것에서부터 아세안 정상회담의 기념사진 촬영에 빠진 의전 스케줄,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전망 등 국내외에서 나라 안팎에서 대통령의 실언과 실수가 국가망신의 위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가망신 지경이다. 대통령이 이런 경지에 오르도록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대통령의 횡설수설은 일반인들의 지매성 말투와는 다르다. 대통령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면 국민의 마음은 아프고 불안해진다. 대통령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면 국민의 마음은 아프고 불안해진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글로서 이래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긴 글도 아닙니다. 긴 글도 아닌데 참 정확하게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탁 읽어보니까 어휴, 역시 참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KBS, MBC, 지상파, 그리고 종편, 요즘 JTBC 보세요. 제가 JTBC 보도를 볼 때마다 과연 손석희 앵커가 진짜 언론이 맞을까 할 정도로 참 보도가 진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의도성, JTBC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막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비어천가예요.
참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문벼청각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그래 합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분 나이도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의 글을 쓰고 계시는데 후배 기자들 사실 확인도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보도를 해라 하는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